사실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뭘 왜 원하냐, 어떤 걸 원하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냐라는 반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답변은 무의미합니다.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셨겠지만 이 대화의 전제는 저한테 답이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답이 있는 것 마냥 혹은 답이 있는 곳을 아는 것 마냥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일단 삶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니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요소가 있더라, 이런 요소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공으로 이끌더라라는 사실 기반으로 한 사람을 현혹시키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점은 저한테 어떤 답을 바라고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한테 답이 없다라는 거를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다만 답과 비슷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질문을 참을 수가 없는 거겠죠. 답변이 조금 냉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도 당신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당신한테 있습니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직관적인 판단은 오직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구해봐야 의미 없고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거를 볼 때, 어떤 거를 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대중매체 같은 것들, 어떤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들 소비할 때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모든 컨텐츠를 포함해서, 그리고 제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결국에는 메신저의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고 필연적으로 메신저는 자기가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진실과 괴리가 될지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골로새서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의 오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빈 공간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의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공허해 있는 혼을 채우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나 내가 답이 없는데 누군가 답이 있어 보이는 그 상황이 사실 제일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